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Uncertainty in Deep Learning에 대한 내용이고요. 논문 제목은 Dropout as a Bayesian Approximation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그리고 부제가 좀 더 붙어 있는데, 네, 아무튼. 제가 이게 큰 제목을 논문 제목으로 안 하고 이렇게 잡은 건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논문이 10페이지고요. 논문에 보면 맨날 어펜딕스를 참조를 해요. 어펜딕스가 20페이지인데 이 저자 이름이 야린갈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이 Uncertainty in Deep Learning이라는 분야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그 딥러닝의 Uncertainty를 접목시키는 걸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야린갈인데 그 사람 세시스가 한 180페이지 정도 돼요. 좀 딱 그걸 보고 이걸 읽을 순 없다 생각하고 논문만 읽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논문을 읽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세시스를 하나씩 보다 보니까 결국 세시스 내용만 읽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시스 내용으로 주로 발표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세시스 제목이 이제 Uncertainty in Deep Learning입니다. 결국 이번 발표에서 커버할 내용은 그 논문 내용이긴 한데요. 그 세시스 내용이 조금 흐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논문을 읽으셨으면 살짝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논문을 고른 건 되게 주제 자체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보자마자. 제가 이 주제를 처음 본 거는 이제 알렉스 켄달의 블로그로 그것도 올해 초쯤에 나왔죠. 알렉스 켄달 논문이 올해 나왔고 그 블로그로 봤는데 되게 주제 자체가 되게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뭐 박사 과정에 있다거나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그런 주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프로덕션을 만들 때 이 uncertainty 자체가 중요할 때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연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 이제 셋업하고 시작하는 연구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과 틀리는 게 별 다를 바가 없는 게 보통인데 이제 프로덕션에서는 틀리게 대답하는 것보다 그냥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게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이제 이 uncertainty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껴서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제목을 보고 주제를 보고 대충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드랍아웃을 써서 uncertainty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면 그냥 읽을만 하겠다고 봤는데 내용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방금 재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완전 베이지안 쪽에서 나온 논문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에 베이지안의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시켰다라기보다는 베이지안 쪽에서 완전 발전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샤바샤바 했더니 딥러닝에 적용할 수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라서 베이지안 쪽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논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CS 백그라운드라서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도 살짝 날림인데 내용 이해하는 데 너무 중점을 두느라고 좀 발표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uncertainty 자체가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딥러닝에서는 거의 이쪽을 다루는 게 별로 없었죠. 최근에 이제 막 쏟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틀리는 것보다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게 중요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제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의료 이런 데 쪽에서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 틀린 경우에 이제 큰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이제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판단해서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르겠다. 판단을 했지만 이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꽤 된 것 같아요. 벌써 예전에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벌써 흑인을 고릴라로 판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또 아래쪽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에 실험도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RL에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때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고 어떤 때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어떤 뭐 불확실성이 높은 데부터 뭐 탐험을 한다던가 익스플로레이션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듯 합니다. 네, 아무튼 어떤 엡실론 그리디 방법보다 좀 더 좋은 그런 폴리시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회사에서 봐도 그렇고 가끔씩 보면 이 언설테인트가 필요할 때 소프트맥스 결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맥스는 언설테인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죠. 이 소프트맥스 결과를 사용할 때 보면 그 확률값의 스레시홀드를 줘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맥스 프로베빌리티 중에 제일 큰 값이 뭐 0.7을 못 넘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지 못하다, 언설테인티가 높다고 판단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소프트맥스 결과가 언설테인티를 대표하지 못하는 가장 이제 큰 경우가 바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벗어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 밑에 예제가 그렇게 인투이티브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요게 지금 소프트맥스 레이어의 인풋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로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소프트맥스 레이어의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이 X가 이제 데이터하고요. 이 회색 대시드 라인 이 범위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봤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결과가 잘 나오고, 결과가 잘 나온까지는 좋은데, 이 문제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경험으로 조금 얘기를 더 해보면, 뭐 예를 들면은 10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뭐 M리스트라고 했을 때 0이랑 1 사이에 있는 애매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치면, 그런 데이터는 이제 프로베빌리티가 잘 섞여서 나와요. 1에도 좀 나오고 0에도 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생뚱맞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런 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벗어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아예 뭐 숫자가 아닌 데이터라던가, 엠리스트는 흑백인데 이제 당연히 인풋은 흑백이겠지만 그 데이터 도메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엠리스트랑 완전히 다르게 생긴 그런 인풋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러면 아예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버립니다.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면 학습이 안 된다는 이상이니까. 근데 그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소프트맥스 프로베빌리티가 한쪽에 치우쳐서 되게 정확한 것처럼, 마치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처럼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설테니티 자체가 베이지안 쪽에서는 예전부터 다뤄온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딥러닝에 적용하는 것도 제가 이제 논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관련 연구를 좀 보니까 좀 몇 가지 제한은 되어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논문 저자가 말하는 건 그러한 방법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 모델을 수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기존 모델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연산이 더 필요해져서 임프랙티컬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델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를 싸게 추가적인 코스트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라는 식으로 이 논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야린과 세시스랑 이 논문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랑 뉴럴 네트워크 러바웃을 적용하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언설테이티를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세시스에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안 들어가고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로 들어갑니다.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와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얼마나 똑같고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베이지안 뉴럴넷으로 들어가서 세시스대로 여기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지안 뉴럴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뉴럴넷에서는 모델 파라미터가 고정돼 있잖아요. 물론 그 고정된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이상적인 글로벌 옵티멈이 딱 하나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글로벌 옵티멈에 대해서 다가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베이지안 뉴럴넷에서는 그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델 파라미터 자체를 디스트리뷰션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해진 어떤 웨이트 값들을 하나, 어떤 스칼라 값들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트리뷰션, 웨이트 디스트리뷰션 정의를 하고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젝터블한 포스테리어를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근사하기 위해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사용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 해석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발표했었던 VA 쪽 발표를 했던 부분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때도 똑같이 포스테리어가 인젝터블 했고 인젝터블한 포스테리어를 근사하기 위해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사용했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여기서 똑같이 인젝터블한 포스테리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젝터블한 포스테리어를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로 풀고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수학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깊이 안 들어갈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깊이 들어가기에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방대하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최대한 짚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 듣는 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베이지안 쪽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쪽 백그라운드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해하기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잘 잡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전체 데이터셋 라지 X, 라지 Y가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 X와 전체 레이블 Y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예요. 새로 들어온 데이터 포인트 X가 있을 때 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레이블을 알고 싶은 거죠. Y 확률 분포. 이걸 알면은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마지널라이제이션입니다. W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 해서 이렇게 식을 변환을 하고요. 이렇게 식을 변환을 하고 나면 일단 이 왼쪽 텀은 그냥 네트워크예요. 이게 그냥 보시면 이 W를 알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알고 인풋 X가 있을 때 아웃풋의 확률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트워크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될 텐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젝터블한 포스테리어입니다. 이걸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트랙터블한 QW로 근사를 하자라는 게 베리에이션 인퍼런스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은 그 VA에서 아마 그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잘 아셨으면 이걸 아마 따라오실 수 있을 텐데 먼저 KL 다이버전스 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포스테리어를 근사를 하기 위해서 이 KL 다이버전스가 이 포스테리어와 이 QW 간의 어떤 디퍼런스를 매저를 해주기 때문에 이 디퍼런스를 최소화하면 이 QW가 이 포스테리어와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티브를 이렇게 세우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ELBO로 정리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비례한다고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비례라기보다는 요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냥 이 세시스에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세시스에서 굳이 이렇게 써놓고 나서 밑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아무튼 네, 세시스에서 이렇게 해놔서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서는 이 ELBO를 최대화합니다. 그러면은 이 KL 다이버전스를
지금 좀 헷갈리는데, 네, 아무튼 ELBO를 오브젝티브로 삼아서 최적화를 하면 이 KL 다이버전스의 최소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바리에이션 인퍼런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식이 밑에 이 식으로 되는 거는 이제 요 라지 X와 라지 Y가 이 데이터 포인트로 바뀌면서 여기 앞에 이 서메이션이 붙은 거고요. 이제 요거를 풀면 되는데 요거를 풀 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서 다 하려면 너무 무겁다는 건데 그걸 해결하는 게 이제 이건 미니 배치를 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VA에서 나왔던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쓰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부분을 익스펙테이션으로 바꾸고요. 이 익스펙테이션으로 바꾸면 요게 없어지고 요게 없어지고 요게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붙겠죠. 글씨가 이상한데 네.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여기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몬테칼로로 샘플링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네 샘플링을 한 번만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포스테리어, 이 웨이트의 분포를 계산하기 위한 오브젝티브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걸 계산하는 거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 됩니다. 사실 요 두 페이지의 과정은 되게 VA랑 되게 비슷해요. 물론 VA에서는 요 두 개를 합쳐서 한 번에 오토인코드로 계산해버리지만 여기서는 포스테리어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VA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따라오기 쉬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고요. 이거랑 별개로 지금까지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열심히 봤는데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 드롭아웃을 썼을 때 이거를 잘 정리하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의 오브젝트랑 동일하다 라는 게 얘네가 하는 주장입니다. 네, 이거를 다시 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이 에러예요. 에러라서 이 에러를 이제 다 더해서 그 미니 배치에 대해서 더한 다음 평균을 내는 것이고요. 이 뒤에 붙은 거는 그 웨이트 디케이입니다. L2 웨이트 디케이이고 L2 웨이트 디케이를 굳이 붙여놓은 건 이거를 붙여놔야 이제 이 BNN이랑 NN 드롭아웃이랑 굉장히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붙여놨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W hat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는 이게 드랍아웃이 적용된 웨이트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드랍아웃을 실제로 딥러닝에 쓸 때는 그 액티베이션 된 값들을 지워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BNN이랑 유사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된 값들 대신에 그 웨이트 값들을 마스킹을 해준 거죠. 지워준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좀 이상하게 써있지만 드랍아웃 된 웨이트다 라는 거고요. M1은 M2는 뭔가요? 이게 M1은 그 똑같은 웨이트인데요. 이 M들은 그 디터미니스틱한 웨이트입니다. 그리고 W는 베이지안 룰렛에서 나오는 그 웨이트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 랜덤 베리어블로부터 샘플링을 하면 이 W 해시 되고요. M은 이 디터미니스틱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계산한 그 웨이트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리그레션 태스크거든요. 그래서 리그레션 태스크라서 이게 그냥 요 앞부분 일단 MSE예요.
이 y 값이랑 그러니까 레이블이랑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값이랑 차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2분의 1을 곱해주는 것, 그 MS인데 이게 이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이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인데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이 논문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리그레션에서 MSE를 하는 건 결과적으로 MLE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 이 MSE를 최적화하는 것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최적화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네, 그렇다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식에 따르면 이 두 개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 MSE식 대신에 요걸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요 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일 때만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제가 읽은 아티클에서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 리그레션 태스크에서 아웃풋이 가우시안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 헷갈려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네, 지금 하는 얘기는 리그레션이에서 어떤 리그레션 하든지 간에 ML이여야 하잖아요. 사실 그게 ML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 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네. 그 Y의 디스트리뷰션이 뭐 그 가우시안이면은 그게 100% 맞는데 네, 만약에 가우시안이 아닌 경우는 이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이거나 하면은 여기 그 투놈을 미니마이제이션 그 MSE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원놈을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네. 그러면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리그레션에서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이걸 바꿔주나요? 그러면 이 텀을 오브젝티브 텀을 그 사실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네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네. 그 리그레션 문제에서 주로 MSE 그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네. 가우시안이라는 백그라운드가 거기 들어 있지 않나라고 그냥 하는 생각에 갑자기 네, 네. 보여서 그냥 드린 말씀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TB 이분 논문에서 아마 가우시안 어썸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방금 하신 얘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일단은 이 논문에서 이 Y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을 하고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드롭아웃 식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뭐 알고리즘 이렇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항상 하는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 식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보면 앞에서 봤던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식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의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였고요. 요게 이제 드롭아웃의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죠. 그럴 때 요 앞에 이 스케일링 팩터는 떼고 생각하면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고요.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고 요 KL 다이버전스 식이랑 이 L2H decay 식만 다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KL 다이버전스와 L2H decay만 동일하도록 맞춰주면 이게 이제 뉴럴넷에 들어봐서 적용한 것이 바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성립하도록 조건을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PW를 정의를 해주면 이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드롭아웃을 썼을 때, 뉴럴넷에 드롭아웃 썼을 때 그게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로부터 언설테이티는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 죄송한데 앞에서 그 네. KL하고 맞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요 PW를 잘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잘 세팅을 하면 요 두 식이 똑같도록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지도록. 이게 아마 어펜딕스에도 나와 있을 것 같고 세시스에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긴 한데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거는 네. 부분 뺐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결국 그냥 여러 번 피드 포워드를 해서 그 결과로 이제 그 평균과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리언스가 결국 이 언설티니티를 나타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Y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어슘을 하고요. 그때 요게 이제 평균이죠. 프레딕티브 민인데 이거는 이 모델을 여러 번 통과해서 T번 흘려보내서 평균을 내면 결국 이게 프레딕티브 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뭔 짓을 하는 거냐면 요 공식을 쓰려고 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 요 공식을 쓰려고 지금 우리가 요건 아니까요. 요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것도 이제 논문 아마 어펜딕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어펜딕스랑 세시스에 보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걸 잘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대충 왜 나온지 알 것 같은데 요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이게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튀어나와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계산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흥미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베리언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드롭아웃을 적용했을 때 그게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와 동일하고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서 언설테이팅을 계산하는 방법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 논문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좀 딱 그 언설테인티 개념을 딱 공부하고 나서 제목을 딱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냥 드롭아웃이 이제 양상불 개념이니까 드롭아웃의 여러 가지 양상불 모델들에 대해서 피드포워드를 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면 언설테인티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쉬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10분 남았던 얘기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만만하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앙상블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앙상블에서 여러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모델들에 동일한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구했을 때 당연히 프레딕티브 민은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이 베리언스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그 모델들의 결과가 얼마나 날뛰는지. 결과가 심하게 날뛰면 언설테인티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드랍아웃은 앙상블의 일종이니까 드랍아웃을 통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인투이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들인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신 그 예제랑 비슷해요. 비슷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 파란 대시드 라인까지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후 바깥 부분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쉐이딩한 부분이 언설테인티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스탠다드 드롭아웃, 일반적인 드롭아웃에서는 이 언설테인티는 전혀 측정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쓴 거거든요.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 코베리언스 펑션을 스퀘어드 익스포넨셜인가를 쓰면은 이렇게 이쁘게 언설테인티가 나온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MC 드롭아웃이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베이지안 뉴럴넷에서의 드롭아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언설테인티가 나온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리즈너블한 언설테인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트레이닝 됐으니까 트레이닝 된 데 이후부터 점점 언설테인티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이상한데, 똑같이 MC 드롭아웃을 썼는데 탄젠트 H를 논리니어리티로 썼을 때 이 언설테인티가 거의 없게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탄젠트 H가 렐로에 비해서 세츄레이트가 돼서 언설테인티가 바운드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까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엠리스트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이 가로축 부분은 이제 1을 로테이트를 조금씩 해서 넣은 거고요. 요 세로축이 이것도 아까 그 예제랑 똑같이 이게 소프트맥스 인풋, 소프트맥스 아웃풋인데, 이 각 인풋에 대해서 1, 7, 5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위주로 보시면 일단 1이 이쁘게 했을 때는 1의 확률이 제일 높게 나오고요. 이게 점점 누우면서 5가 높아졌다가 나중엔 7이 높아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특히 요 가운데 부분들은 이게 분포가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베리언스가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설테인티가 높다는 거고, 이 언설테인티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언설테인티를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5, 7, 7, 7, 7, 7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5가 나오는 부분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7이 나오는 것도 언설테인티가 높아야 할 것 같은데, 뭐 저자 친향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거는 그래도 좀 7 같은데 이게 5인 거는 정말 이상하기 때문에 5라도 버릴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뭐 좋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아래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이전트가 이 언설테인티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으면 언제 익스플로잇을 하고 언제 익스플로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입실론 그리디를 쓰는 것보다 이 언설테인티를 사용해서 톰슨 샘플링을 쓰면 동일한 횟수만큼 학습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리워드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게 여러 번의 피드포워드를 해야 되잖아요. 뭐 학습할 때야 드롭아웃으로 하니까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언설테인티는 계산을 하려면 피드포워드를 여러 번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언설테인티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학습 횟수는 똑같아도 시간은 아마 이 언설테인티를 계산하는 게 훨씬 오래 걸릴 겁니다. 물론 RL에서는 뭐 시뮬레이터 시간이라던가 뭐 다른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시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를 구동하는 시간 자체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레코딩은 여기서 끊고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